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시장은 내리막 롤러코스터 탑승입니다. 제목 그대로 롤러코스터 장세입니다. 그런데 이 롤러코스터가 올라가지는 않고 내려가기만 하는 게 문제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어제보다도 더 하락폭을 키워냈습니다. 과연 코스피가 2200선을 그리고 코스닥은 800선을 지켜내줄 수 있을지 불안감도 커지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제 증시의 조정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도 유럽의 코로나19 재확산과 또 미국 대선을 앞둔 미중 갈등 심화 우려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당분간 확대될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들의 비투와 해외 주식 직접 투자에도 우려감을 표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비투가 늘어나면서 신용 공여 잔고가 1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정부가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한 점도 또 다른 리스크입니다. 올해 말 기준으로 한 종목 주식을 3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가 돼서 내년부터 양도 차익에 대해서 최대 27.5%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때문에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연말 주식 대량 매도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에 야인스테 리턴즈 시작하겠습니다. 2부이고요. 오늘 힘든 하루 많이 보내셨을 텐데 그에 대한 이야기, 시장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이고요. 2부에는 김민준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전문가님도 쉽지 않은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 오늘 끝까지 힘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도 좀 불안하고 그만큼 또 걱정도 많으시고 궁금한 점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궁금증 다 풀어가시고요. 2부에도 종목 진단 시간 마련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종목 계속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야인스톡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여전히 역시나 이제 채팅창에서도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계신데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도 저희에게 질문 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도 하루 종일 시장을 보면서 머리를 쥐어 뜯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 대체 왜 이렇게까지 내려가는 거야 할 정도로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제 코스피 2400선을 눈앞에 두고 계속해서 밀려나는 모습이 나오고요. 코스닥도 800선이 좀 위태한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최근에 이제 시총 상위주들도 좀 힘을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김민준 전문가는 이 시총 상위주들이 흔들리니까 더 불안해지는데 이들의 하락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일단 시청자분들 걱정이 상당히 많으시죠. 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저는 뭐 마음 먹었습니다 이미. 어떤 저도 이제 마음을 뭐 먹으셨어요? 회원들이 이제 계실 테고 네. 또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본인의 투자 기간 확립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예를 들어 미대선까지 할 거다, 뭐 공매도까지 언제 보겠다. 근데 네. 저는 마음 독하게 먹었고요. 이럴 때는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 뭐 기운 제가 좀 팍팍 나눠 드릴 테니까 뭐 얼굴 보시면 제가 기 세 보이지 않습니까? 힘들 내시고요. 네. 지난 것에 관해서 의미 두지 마십시오. 앞으로의 대응 계획 세우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시총 상위주 이제 앵커님께 질문하셨는데 이게 지금 다른 방송국에서 아직 이야기가 안 나왔거든요. 오늘 낮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국부펀드 이야기를 좀 국부펀드요.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지금 멘트 잘 익숙치 않죠. 주식 오래되신 분들 국부펀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든요. 국부펀드가 지금 국가를 보시게 되면 노르웨이가 1위입니다. 네. 노르웨이가.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우리들을 볼 때는 상당히 개인 투자자를 보면 정말로 전문가 같거든요. 상당히 주식을 프로답게 좀 많이 해 보이죠. 똑똑한 개인 네. 투자자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돈 버는 사람 얼마 안 되지만서도 근데 이제 외국에 나가게 되면 미국을 제외하고는 이제 국가 많이 펀드를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2위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3위부터는 중동 펀드들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18위 정도가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국부펀드가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렇죠. 하는 펀드를 말하는 거예요. 네, 뭐 주식도 사고 이제 채권도 사고 이렇게 올해 이제 뭐 주식은 다 만회가 됐고 우리나라 정도는 15조 원 정도가 손실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이 국부펀드들이 이제 포지션을 재정립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외환 보유고가 있기 때문에 외화로 이제 하는 거고 다른 나라들은 보통 이제 석유로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중동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석유를 이제 수출을 해서 네. 이제 그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바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한국은행에 이렇게 돈을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필요한 다른 재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사고 돈을 이제 차감 낮추는 이런 건데 이제 이것을 리밸런싱 한다고 하죠. 이 국부 펀드에서 포지션을 리밸런싱했습니다. 네. 자료를 좀 말씀드리면 거의 7천억 원 정도 매물이 좀 나왔거든요. 지금. 근데 이것이 이제 분석처에서 이런 거는 좀 기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이제 보통 오늘 정도까지 이제 마무리 단계, 이제 포지션을 다 정립을 했겠죠. 지금 보시게 되면 선물 계약수가 이제 선물을 이제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롤 오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쉽게 만들어서 다음 월별로 넘긴다는 뜻인데 외국인들의 이제 포지션을 보게 되면 약 3만 1,000계약 정도 롤 오버가 돼 있거든요. 계약수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네. 근데 이번에 이걸 어떻게 했냐 이게 제가 봤을 때 어디서 센 것 같아요. 자료가. 뭐가 세요? 왜냐하면 롤오버 포지션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 매수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거 국부펀드 며칠 동안 나온 걸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지금 보게 되면 약간 풋옵션에서 매수하고 콜옵션 매도를 쳤거든요. 포지션이 그럼 반대되는 거죠. 이걸 해칭 처리라고 했는데 해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부펀드 포지션 재정립할 때 풀옵션 매수나 콜옵션 매도를 치면서 지수가 좀 어제도 비이성적이었거든요. 선물 계약수가 뭐 만 계약씩 왔다 네네. 갔다 하고 이런 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다가 오늘 대북에 지금 재료 있었죠. 공무원 피살 사건 좀 있었죠. 그리고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 또 그렇죠. 악재 소식이 있었죠. 그리고 미국에 지금 경기 부양책 5차를 앞두고 노이즈가 또 발생되고 있고 그러니까 악재가 한꺼번에 오늘 세 개가 확 들어오니까 이제 시장의 멘탈이 실질적으로 좀 무너지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상승장에서도 뭐 종목 손실이 없었느냐? 있으시거든요. 그런 거는. 근데 그쵸. 이제 지금 상대적으로 돌아가는 순환매 속에서 버틸 섹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네, 그게 진짜 이제 걱정이에요. 네, 문제인 것 같고 오늘 이제 시총 대표주 중에서 결국은 SK 하이닉스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유일하게 살아남았죠. 네, 시장을 그렇죠. 이제 이겨냈어요. 저도 이 종목을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저는 SK 하이닉스에서 좋게 보진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투자를 많이 펼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상대적으로 이제 갭차는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SK 하이닉스 주가는 싸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디램 반도체 가격이 이제 재고 물량을 다 쌓았고 네. 언젠간 소진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완만한 반등세를 이룰 것이다. 이런 이제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지금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던 대로 10거래일 연속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이닉스가 없었으면 주가 더 떨어졌을 겁니다. 지금 약간 이러신 분도 있거든요. 떨어지기만 해봐라. 산다. 내가 산다. 이러신 분도 있는 잘하시는 거죠. 결국 이 떨어지는 칼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노리치는 분도 있는데 하이닉스가 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개인들은 제가 봤을 때는 매도세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분류가 틀린 거죠. 개인들은 투자 장합 상황을 보시게 되면 오늘 다 매수거든요. 근데 이 매수의 탄력이 좀 떨어졌어요. 탄력성이. 네. 그리고 이제 그 신용을 쓰시는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또 상당히 좀 안 좋게 보는 게 신용이 쓰든 말든 개인들이 결정하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네. 이거 증권사에서 기관 위주에서 좀 막았거든요. 아직 미래에셋 대우는 아직 안 막았고 다른 증권사는 몇 군데가 막았는데 이 신용 매수를 하게 돼가지고 보통 신용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담보 비율이라고 하는데 143%에서 조금씩 다 틀리거든요. 근데 이 신용 잔고가 썼는데 딱 컷이 되면 반대 매매를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는 하나도 손해를 보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왜 막았겠습니까? 왜 막았어요? 결국은 시장의 상승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동학개미들이 싫다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포지션을 지금 차지하고 저는 이 내막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네. 그래서 이 신용장고를 딱 막다 보니까 탄력성이 둔화되면서 체감 효과가 확실히 탁 낮아지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신용을 더 이상 가져오진 못하고 팔기만 하지 않습니까? 네. 이틀 사이에 신용장고가 5천억 정도 감소했거든요. 이런 영향이 가장 시총 대표주들의 하락세가 좀 크지 않나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부 펀드에 대한 내용은 조금 시청자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좀 귀 기울여 들어보셔도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여러 가지 앞서 말씀도 해주신 여러 가지 글로벌 악재라든지 오늘 또 북한과의 리스크까지 있어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는데 아직 오지 않은 공포로 또 하나의 이제 우려감으로 리스크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 게 이 대주주 양도세거든요. 이 대주주의 요건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였다. 내년이 되면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이다. 좀 걱정해야 될 부분일까요? 네, 제가 봤을 때 24%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제 우스갯소리로 LG화학 물적 분할했을 때도 국민청원하고 뭐 이것도 지금 국민청원 해야 네, 되는데 청원 올라왔더라고요. 안 되죠. LG화학은 뭐 국민청원 해도 되고 이거는 허락해준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뭐 저희가 이제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솔직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불법은 아니되 좀 잘
이끌어 가셔야죠. 이 시간을 보시는 머리를 좀 잘 시청자분들 써야 그렇죠. 된다? 어쩌겠습니까? 머리 굴려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종목당 지금 3억 원인데 이게 안 좋은 게 직계 존속까지 다 해당 사항이 있거든요. 아, 나만이 그렇죠. 아니고 나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 네. 다. 이 문제가 그래서 그래요? 있는 겁니다. 안에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다 틀린데 네. 근데 지금 대주주 요건이 올해부터 강화된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차익 실현 매물을 걱정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그러면 네. 이번이 대세적인 하락장이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하락장의 그렇죠. 경우에 조정이 끝나지 않고 네. 뭐 미대선이라든지 연말이라든지 내년 이제 3월, 2월 말에 공매도가 끝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까지 반등이 안 나온다는 전제 조건이 깔리는 거거든요. 저는 음. 그래서 이것은 좀 너무 섣부른 판단이지 그래요. 않나. 그럼 만약에 상승장일 때는 이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게 좀 떨어질 거거든요. 이거 각오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미 각오를 했어요. 저희 회원들도 다 각오를 했습니다. 뭐 저희들끼리 딜이 있었겠죠. 근데 저는 뭐 이 부분에 관해서 각오를 했는데 지금 좀 섣부르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미대선까지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사람은 항상 네. 잘 될 때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대가 오히려 크면 실망이 큰 법이기 때문에 안 될 때만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뭐 어떻게 종목이 물렸다 하면 어떻게 탈출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비책을 그렇죠. 세워놓는 게 네. 근데 제가 굉장히 봤을 때는 중요하니까요. 길면 미대선까지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달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각오를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그러네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제일 네네.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대선이 누가 되든 간에 호재 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막 저희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내놓을 것이 않습니까? 그런 정책적인 수혜주들을 좀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또 반등이 나올 거고 네. 12월 말에 뭐 배당주도 좀 살 거고 그리고 이제 대주주 요건은 그때부터 이제 살짝 11월 말이나 11월 초부터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오늘 대주주 가시는 분들 주변에 많습니다. 뭐 10억 원, 뭐 20억 원 이렇게 많으신데 그렇게 보이진 않고요. 그래요? 지금, 네, 올해 대형주들을 보더라도 개인들은 계속 매수세거든요. 지금 떨어지는 칼날을 계속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섣부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그래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는 게 오늘 이에 대한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이 하락장 속에서도 좀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면서 이 유동성으로 버텨주고 있는 건데 이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이들이 연말에 만약에 계속해서 매도를 친다면 지수가 더 하락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다시 상승을 하더라도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은 지수가 다시 한번 하락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인데 그에 대한 걱정은 아직은 아니에요. 현재 상황에서 전혀 우려가 좀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될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지수의 이제 롤러코스터의 어떤 등락의 폭을 이제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어차피 이제 다 아시거든요. 구력이 좀 오래되신 분이라든지 기대 수익률이 높은 구간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줄인이들도 너무 그렇죠. 많으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 이제 구력이 좀 오래되신 분들한테 이번에 동학개미 운동대 젊은 대학생들 중심으로 들어온 분들이 있거든요. 네. 딱 고수의 면모를 보는 거죠. 너네들이 하락장을 경험해 봤어. 아, 왜냐하면 이때 리스크 관리를 하고 네. 수익을 얼마나 창출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고수냐 프로냐 초보냐 이게 결정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3월 4월에는 종목을 던지면 다 수익이 나는 구간이었습니다. 5월 6월 7월에 조금 더 수익이 나고 더디다가 약간 9월부터 지금 공매도 6개월이 딱 끝나고 다시 재연장하는 요때 미대선 직전에 지금 좀 안 좋거든요. 네. 많이 예상하셨던 부분이기도 그렇죠. 한데. 그러면 이제 연말까지 이렇게 등락의 폭을 그리면서 가는데 마찬가지예요. 종목도 이제 물려 있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럼 이 종목은 이제 물려 있는데 이미 이제 주식의 습관을 잘 쌓아야 되는 거죠. 자기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30%를 언제 추매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30%로 신규 종목을 담아서 이제 순환매 섹터 중에서 종목을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해서 그걸 수익을 창출하면서 다른 종목들을 보유할 때 이제 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얼마만큼 퍼즐을 잘 맞추느냐 네. 그게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면 미대선까지 살짝 조정장이 내려왔다가 여기서 어차피 이제 떨어져 나갈 사람도 떨어져 나갑니다. 분명하게 이 공포심이 만연하게 되면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내일도 만약 주가가 떨어지면 더 아우성이 나올 거거든요. 네. 결국 이제 떨어지고 미대선까지 계속 조정. 그러면 마지노선이 2100선입니다. 2100선이 무너지면 2100선. 추세가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러면 10월 말부터 상승 분위기로 갔다가 종목도 상승. 그리고 다시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던 대주주 요건이 다가오면 다시 하라. 그리고 이제 신년 초가 되면 또 주가가 좀 오릅니다. 그리고 구정 전에 주가가 또 내리거든요. 근데 이런 템포를 이제 경력이 오래되시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강력한 내년에도 공매도라는 연장이라는 무기가 딱 그쵸.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까지는 뭐 각자 다르시겠지만
좀 즐기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글 보니까 이번 추석에 모여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주식 어떤 거 가지고 있는지 주식 보유액을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일단 그에 따른 대응 전략들 리스크 관리 좀 잘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계속 이렇게 지수가 최근에 좋지 않다 보니까 정부 그리고 금융위에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변동성 커질 수 있다. 주의해라. 특히나 빚을 내서 투자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B2 투자자들, 또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투자자들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냈는데 좀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앞서도 B2 신용잔고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리스크는 항상 있죠. 이제 지수가 폭락할 때 더더욱 가중화시키는 요인이 결국 신용잔고거든요. 네.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버블이라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실물 경제에 괴리감이 있는데 돈을 이제 빌려서 투자하는 것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들의 선택의 몫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국가고 네. 투자를 하게 되면 매매를 하게 되든 모든 판단과 최종 결정은 본인이 내린 겁니다. 빚을 내서 하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하건 단지 저는 이제 빚을 내서 하시는 것은 네. 조금 버티는데 버티는데. 주식을 하다 보면 버텨야 될 때도 그쵸. 있습니다. 지금이 또 그럴 때일 네, 그렇죠. 수도 있고. 그거에는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용잔고를 쓰시더라도 웬만하면 안 쓰시는 쪽으로 자기의 약간 그룹 범주 내에서 하시는 게 네. 이런 하락장 때는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담보금이 좀 넉넉하든지 결국은 이것도 치킨 게임이거든요. 내가 떨어지는 칼날에 계속 받을 현금이 있다. 그럼 결국은 이기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신다면 미수라든지 신용을 좀 쓰시는 게 관해서는 특히나 이게 약간 젊은 층들이 좀 많이 쓰거든요. 단타 급등주를 그쵸. 할 때. 이런 거는 조금 이제 배제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B2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에 대한 좀 손해를 줄인다라거나 리스크 관리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스크 관리를 계속적으로 하셨어야죠. 했어야 한다.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전문가랑 함께하는 이유고 전문가랑 함께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방향성을 탐독하고 나의 방향성과 전문가의 방향성, 전문가 제시한 종목과 내가 생각하는 뷰가 같은지 이걸 창출해 나가는 호흡의 과정이거든요. 이제 그 안에 이제 각자 전문가님들만의 노하우와 실력 이런 게 있겠죠. 누구나 다 초년생 시절이 있고 네. 저도 흔히 말하는 뭐 안 좋은 경험도 좀 있고 다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방송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지금으로서는 현금이 20, 30%는 좀 확보가 되든지 될 가능성이 있든지 이 위치에 안 와 있다면 본인이 주식 투자를 잘못하신 거죠. 해외 투자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특히나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테슬라 급락을 하고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좀 대응 전략 팁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파생 투자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이제 게시판에 홈페이지 다 나와 있으니까 성적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해외 주식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죠. 오늘 최근에 뭐 히트했던 뭐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 뭐 몇 개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역시나 계속 경기 과열권이란 말이 매해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계속 올라요. 네. 애플의 주가 모습을 한번 보시게 되면 1990년도부터 거의 300배 가까이 뛰었거든요. 보시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근데 이렇죠. 이제 해외 주식이 우리나라보다 뭔가 등락의 폭이 적다거나 잘 간다. 순전히 오산입니다. 예, 그런 거 오산이고요. 우리나라 증시와는 조금 다른데 미국 증시는 프리마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상한가 제도가 30%가 있지만 미국은 없어요. 그렇죠. 계속 내려가거나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상당히 더 하이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좋은 이면만을 보려고 하지 말고 단면만을 보려고 하지 말고 주식시장은 약간의 이면 그리고 안 좋은 것을 계속 보려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돌덩이 같은 멘탈 그리고 네. 이제 합리적인 자신감 이런 게 다 가미가 됐을 때 시장에 보시게 되면 온갖 수많은 다양한 언론 매체와 뭐 유튜브라든지 뉴스 이런 찌라시가 엄청 많습니다. 남 이야기 듣고 사는 사람, 뭐 하는 사람, 공부를 해야 된다. 이 사람이 고수 같아 보인다. 네. 근데 되게 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선별적으로 들을 수 있는 능력, 걸러낼 수 있는 능력 네.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다 알고 계세요, 고수분들은. 생각해 보시죠. 본인이 알고 있는 좋은 종목 노하우를 앵커님에게 드리겠습니까? 정말 친하면 줄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가족 이야기 하셨는데 네. 가족끼리 모여서 전문가들이 이제 말하겠죠. 무슨 종목 사야 되냐. 이번에 신종목으로 하락장 때도 많았었거든요. 네. 그러면 답은 하나입니다. 삼성전자 사세요.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저 오늘 김민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얀시대를 통해서도 선별적인 과정. 이 사람은 저렇게 생각이 저렇구나. 뭐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 생각이 틀리기 그럼요. 때문에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났고 그만큼 또 정보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그에 대해 좀 흔들리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하락장을 겪을 때 이 멘탈을 잡기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들 텐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럴 때일수록 나만의 원칙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 길을 잡는 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꼭 이 전문가가 나랑 방향성이 맞는지 한번 꼭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응 전략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죠.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아서 더 걱정도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투자 대응 방법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 기간을 좀 재확립하셔야 됩니다. 이 포트 재구성에 관해서는 네. 벌써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공감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늦었다 하면 네. 지금 하실 수 있는 건 투자 기간 재확립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하락장이 좀 오는데 여기서부터 미대선까지 좀 하겠다. 아니면 내지는 뭐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는 연말까지 하겠다. 본인이 투자 기간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담보금 운용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아니면 나는 공매도가까지 이 떨어지는 칼날을 좀 즐기면서 하겠다. 이건 투자 기간의 좀 재확립이 자 오히려 지금 하락장 때 손 쓸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누구도 손 쓸 수가 없어요. 네, 이거 워렌 버핏이 와도 지금 한국장 어떻게 못합니다. 추석 전에.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또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굵직굵직. 그렇죠. 네. 한국장에 오게 되면 뭐 가장 지금 한국장에서 인식이 안 좋은 사람이 짐 로저스거든요. 아난티 사건이 있었던. 짐 로저스가 오게 되면 이제 고구마를 던져야죠. 너 때문에 대북주가 이렇게 됐다. 추석을 네가 알아. 뭐 이런 말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분하게 본인이 내가 담보금을 언제까지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하락장에 얼마만큼 멘탈을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투자 기간을 차분하게 좀 확립을 하시고 네. 억지로 주문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의미 두지 마십시오. 전혀 도움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보유 종목을 갖고 있으신 분들. 뭐 5G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지금 들어가려고 약간 노리고 있는 종목도 있을 수 있고. 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 뭘 하셔야 되느냐? 내 종목이 하반기 때 모멘텀, 지금 모멘텀 장세지 않습니까? 재료가 나올 만한 것들이 이제 뭐 정책 수혜주라든지 5G라든지 성장 주도들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그리고 네. 이제 어닝 시즌이 금방이거든요. 추석 지나면 바로. 그렇죠. 네. 곧 야인 시대에서 이제 어닝 시즌 이야기를 곧 할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 종목의 실적이 어떻겠구나. 그러니까 기대로 언덕이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이제 이게 좀 더 방송 용어로 말하면 반등 요소가 있는지를 계속 체크 포인트를 가져야 됩니다. 이 종목이 수급으로 반등을 할 건지 실적으로 반등을 할 건지 모멘텀 이런 게 없다면 좀 불리하실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락장 때 올라오는 속도가 리바운드 속도가 늦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철두철미하게 분석하시는 시간으로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기간을 다시 한번 세워 보시면서 좀 튼튼하게 받쳐주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잘 골라 보셔라라는 내용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현재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확실히 호재보다는 악재가 시장을 많이 누르고 있는 상황이죠. 또 앞으로 다가올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돌파구가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나의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좀 그저 기다려야 되는 좀 답답함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 시기를 좀 잘 견뎌내시면서 또 활짝 웃을 수 있는 날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